트럼프의 관세정책 후폭풍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전 세계 피해를 주고 미국에도 자해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이후의 리더십은 이걸 회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가랑 또 미국의 사실 금리랑 굉장히 관련이 있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라 그래요. 파월 보고 네. 금리 내려. 네. 한 4.5%쯤 될 거거든요 지금. 네. 안 내리고 있죠. 고금리잖아요. 뭐 9월에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내릴 수 있겠어요? 관세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월 해고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랬더니 트럼프 내각이 거의 내시 수준이에요. 예스맨들만 있거든요. 네. 네 옳습니다. 시원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파월은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와요. 왜? 파월을 치는 순간 미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거든요. 왜? 신뢰가 다 사라지니까. 파월이 그냥 키를 그나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금리는 아무리 내리려고 해도 아니 관세가 있는데 어떻게 물가가 내리겠습니까? 물가는 오르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네. 이제 관세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실험은 깊어만 갑니다 이제. 거기다가 지금 중국도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유예잖아요. 최대가 지금 중국이에요. 왜 중국까지 만일에 충격으로 만일에 충돌한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더 이제 극단적인 수를 쓰겠죠. 지금 결국 힘없는 뭐 작은 나라들한테는 압박을 했지만 지금 인도 대들죠. 브라질 대들죠. 중국도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빅3, 빅4가 지금 다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EU도 문제입니다. EU도 왜 트럼프의 관세가 문제냐면 EU가 살 길을 심각하게 고민할 거고 이게 여기서만 안 끝나요. 지금 국방비도 강요하거든요. 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돈을 냈어. 남의 나라 지켜주는데. 그런데 남의 나라 지켜주는 그 돈으로 미국의 거대한 영향력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관철이 된 거거든요.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문화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친미 문화가 됐잖아요. 돌 던지고 나서도 지금 시위하다가도 유학은 미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친구들이. 스며드는 게 있죠. 왜냐? 그게 미국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화도 미국 영화 보게 되고 물건도 미국 물건 쓰게 되고 영어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도 영어 열풍 있나요? 영어 열풍이잖아요. 영어 열풍을 넘어섰죠. 그냥 뭐 이제 그냥 기본이죠. 제가 유학 간 러시아 열풍 없잖아요. 왜? 러시아는 여기 문화적 헤게모니가 전혀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유학을 중국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영국 같은 데 많이 가고 그다음에 미국 갔어요. 요즘에는 그냥 다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트럼프는 그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야, 니네가 이제 저 국방비 니네가 써. 맞는 말이죠. 유럽이 원래 2%를 국방비로 나토가 쓰게 돼 있었는데 전쟁 끝나고 그냥 띵까띵까 그냥 1%밖에 안 쓴다는 게 많았어요. 얘기해 줄까요? 우리가 탱크, 주력 탱크 한 2,300대 되거든요. 네. 영국이 몇 대인지 아세요? 200대 좀 넘어요. 진짜 얼마 없네요. 독일이요. 300대 좀 넘어요. 프랑스가 400대 좀 넘어요. 뭐 전쟁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유럽 4개국이죠. 이 나라 주력 탱크 합쳐도 1,000대가 안 넘어요. 우리는 2,300대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난 거예요. 이것들 봐라. 야, 뭐 맨날 먹고 놀아? 빨리 탱크 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요구했어요. 부담되겠네. 요건 약간 과장이 있는 거고 1.5%는 간접비. 그러니까 뭐 국방 인프라 같은데 또 도로 같은 거 투자하면 사실 3.5%예요. 네. 그럼 3.5%를 유럽의 대부분 가운데 받아들였어요. 왜? 자기들이 보기에도 러브 전쟁 터지니까 너무 불안하거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GDP 6.3%를 전비했었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 GDP의 2배거든요. 그럼 독일이 3.5% 쓰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독일 하나만 해도 러시아보다 높겠죠? 유럽이 러시아 GDP 10배예요. 그럼 유럽이 3.5% 쓰면 러시아와 군사력 격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물론 2035년까지니까 트럼프는 게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입장을 바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은 재무장을 할 거예요. 이 K방산의 기회인 거예요. 지금 몇 년간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럽이 재무장하면 자, 미국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이제. 안 필요하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핵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지만 몇 년 뒤, 10년 뒤면 이제 미국의 역할은 이만큼에서 요만큼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이러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내 말대로 그럼 네 말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나 지켜주지도 않는데? 관세 때리고 네가 지금 유럽 한번 뭐 하고 있어? 겨우 그거 갖고 미국의 영향이 사라지는 거죠. 전 세계 안보는 니네들이 책임져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니네 안보 니네가 책임져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캠프 브리즈 기지 만드는데 100억 달러 냈는데 겨우 이거야? 우리 보고 지키라고? 너는 역할도 안 하고 주한미군 100억 달러 기지만 쓰고 핵
그럼 나도 핵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너 나가. 이런 여론이 안 생기겠어요? 그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미국만 관세고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장악할 거고. 전 세계가 관제전쟁으로 안 가요. 가면 죽으니까. 대공황도 관세 때문에 시작된 거 아시죠? 대공황도 관세 때문에 시작됐어요. 1930년대 예. 있었던.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관세 장벽으로 고립될 거고 네. 나머지는 자유무역을 강화할 거고 브릭스는 더 단결할 거고 유통망 커질 거고 네. 군사 외교 군사 안보적으로는요. 우리는 대만 중국만 잡을 거야. 그래도 중국만 잡아. 우리끼리 지킬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의 외교 안보적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겠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 미국 예전 같지 않네? 사랑 아니네? 동맹은? 자, 종합해 볼까요? 저문은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은 미국인 거죠. 해가 금방 지진 않죠. 그렇죠. 그러나 저물고 있는 거죠. 밤이 오는 거죠, 이제. 길게 가면. 근데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는 굴뚝산업 출신이에요. 네. 그 머스크는 기술력으로 미국을 미래 살리려는 사람이고, 네. 트럼프는 뭐예요? 부동산은 뭐죠? 투기, 제도, 세제,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죠? 혁신이 아니죠? 땅은 혁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방식, 힘에 의한, 그러니까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뭐냐? 상대를 압박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약강 강약, 약자한테 강하고 강한테 약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니까 등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미국의 등을 쳐서 지들끼리 잘 살았다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틀린 거죠. 왜냐? 전 세계의 값싼 물건들을 사다가 달러를 찍어내서 소비하면서 소비 중심의 경제체를 갖춘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값싼 세계인들의, 국민들의, 인민들의 노력을 값싸게 사다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물건 어마어마하게 소비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쿠팡이니 뭐니 어마어마하게 소비하죠? 다 어느 나라 거예요? 중국,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여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값싸고 제일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소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적자가 생기는 거라고요. 미국인이 쓴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등쳐갔다. 그러니까 우리 뺏어갔으니까 협박해서 쉽게 말하면 삥 뜯는 거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인 거죠. 자, 그럼 그 사고가 어떻게 보면 동맹국까지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게 위대한 미국 건설을 위한 전략인 건지 아니면 개인적, 정치적인 이익의 추구인가요? 마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지금 김 작가님 전 세계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김 작가 이 유튜브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한국사 이런 게 불확실하죠. 힘들죠. 네. 이거예요, 원인이. 냉전 때는 소련이 있고 미국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두 개의 블록이 형성됐죠. 그 냉전의 질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냉전의 블록 안에 있으면 자, 핵전쟁, 3차 핵전쟁, 소련과 미국의 핵전쟁 이 위협은 항시 있었지만 그 냉전의 안에서는 냉전의 질서가 유지가 돼요. 네. 그걸 범죄의 질서라고 그래요. 조폭들이 장악하는 지역에 범죄율이 높을 것 같아요? 자범들이 적을 것 같아요? 적죠. 적어요.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하고 있으니까. 못 장악하면 이제 작은 이제 그렇죠. 애들이 막 그건 이리저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폭들을 막 범죄와 전쟁하면 조폭들 제거하면 평화가 오느냐? 아니에요. 그럼 막 자범들이 여기저기 튀어나와요. 그리고 지들이 또 일본 말로 그 조폭들 용어 나와바리 장악하려고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범죄의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질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베트남 전쟁 하나, 소련은 아프간 전쟁 하나. 요게 거의 전쟁이에요. 지금 어디예요? 여기저기 전쟁이잖아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죠. 왜냐? 소련이 무너지니까 소련이 관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터지잖아요. 유고슬라비아 대전, 체천 1차, 2차, 아르메니아, 러시아, 조지아, 그 다음에 러우 전쟁, 크림반도 합병 막 터지잖아요, 지금. 그럼 미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미국 힘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뭐라고 그래요? 나 전쟁에 돈 안 써? 니네 전쟁하지 마? 나 관여 안 할 거야? 내 전쟁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발을 빼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장악했던 지역도 막 터지는 거죠. 어떻게? 인도 파키스탄 전쟁, 태국 캄보디아 전쟁, 그 다음 걸프전 두 번이나 했잖아요. 중동.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막 터지죠? 후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극화한다고 그랬죠, 전 세계가. 네. 다극화하면은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무극화예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 아무도 국제분쟁에 책임을 안 져요. 유엔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쪼개져서 만장일치인데 아무런 합의도 못 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아니죠. 이제 무너졌죠. 옛날 소련이 아니죠. 중국은요, 전랑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죠. 미국은요, 나 안 해. 트럼프. 그럼 어떻게, 이게 무극화예요. 자, 다극화하고 무극화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불안하다고. 이게 불안하죠? 그러면 전 세계가 우경화예요. 배려, 혁신, 미래, 양보 이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기존 가치를 지키려고 그러고 변화보다는 배려보다는 내 걸 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우리끼리 먹고 살아야 된다. 외국인 혐오증 이게 일단 우경화하고 그 다음에 스트롱맨들이 설쳐요. 선동적인 푸틴, 트럼프,
에르도안 터키, 일본의 아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극우 대통령 이렇게 선동적인 정치가들이 설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우경화하고 선동적인 정치가들 그리고 저변에는 자국민 우선주의, 아메리칸 패트리어티즘 이게 지금 트럼프의 뿌린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스트롱맨 같은 지도자들이 국민의 지지를 더 받는 확률도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거네요. 그 나쁜 남자 신드롬이 생겨요. 저같이 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이제 안 믿어요. 왜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빠 형 나빠도 좋아 나만 지켜줘. 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게 이제 브라질의 보소나로 같은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우경화 정도에서 멈추면 그나마 참을 수 있는데 극우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독일 대한당 AfD, 이태리 멜로니, 무솔리니 후에, 프랑스 극우 르펜, 그 다음에 일본에도 이번에 참정당이라고 극우가 갑자기 치고 올라왔어요. 전 세계 이제 극우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극우들이. 그러면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잘하기 좋은 트럼프 같은 버섯이 자라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마가라고 그러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국민들이 우리 예전 같지 않아? 여기에 바이든 좀 노쇠하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이 펀치력을 보여주니까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안 될 거다. 우리가 뭐 마스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안한 거잖아요.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하나 만들었어요. 마사. Make America Small Again. 마파두부 아니에요? Make America Poor Again. 이 될 거다. 저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결별을 한 거예요. 머스크는 기술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관세 같은 저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왜 트럼프와 붙었다가 머스크는 알고 있었거든요. 문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머스크형 마가가 맞는 거예요. 벤처, 미국의 기술력, 자본력 이걸 가지고 지금 다시 미국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혁신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년 된 아무나 쓸 수 있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는 관세라는 정책을 끄집어낸 거죠. 이런 걸로 해서 앞으로 미국은 힘들어질 것이다. 저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후폭풍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 전 세계 피해를 주고 미국에도 자해가 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이후의 리더십은 이걸 회복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